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렌터카로 다녀온 대만 여행 총정리편입니다. 저는 2023년 1월 초 3박 5일간 대만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중 이틀 동안 차를 렌트해서 타이베이 근교를 둘러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만 렌터카 여행 예약부터 실제 운전을 해본 소감, 그리고 장단점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렌터카 예약. 먼저 렌터카 예약입니다. 저는 이왕이면 해외에서 렌트를 할 때 유명 체인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각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긴 해도 업체 기본 스탠다드라는 게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 일정 수준의 서비스는 유지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국제적인 렌터카 체인들, 아직까지 대만에는 그렇게 많이 진출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협력 업체들은 있어도 직접 지점을 운영하는 곳은 많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현지 업체를 찾아보았습니다. 지점 수, 차종, 비용, 후기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내린 결론은 차일리스라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렌터카를 빌리러 갔을 때 안 사실인데 이 업체 헐즈의 협력 업체였습니다. 참고로 후기에 대한 첨언을 하자면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만에서 운전이 가능해진 것은 2022년 2월부터입니다. 팬데믹 이후 대만 여행이 재개된 시점이 2022년 10월인 것을 감안하면 영상을 찍고 있는 2023년 초인 지금 시점에서 한국인 후기가 거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렌터카 회사를 선택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렌터카 수령. 지점에서 렌터카를 수령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우처로 내용을 확인받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보증금을 위한 신용카드, 한국 내 운전면허증입니다. 차량이 준비되면 우리나라에서처럼 차량 검사를 합니다. 외관에 상처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서류에 체크하세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확인이 끝나면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차량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니다. 기본적인 차량 기능 작동법부터 주유구 여는 법, 어떤 유종으로 주유를 해야 하는지, 반납할 때 연료 게이지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문제가 있을 시 24시간 연락 가능한 연락처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키와 인도 서류를 받으면 끝! 출발하시면 됩니다. 3. 렌터카 반납. 렌터카 반납은 간단합니다. 차량 키를 반납하면 직원분께서 차량으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끝입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셨다면 통행료를 정산합니다.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주십니다. 통행료는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4. 운전하기. 대만의 통행 방향은 우리나라와 같은 우측 통행입니다. 따로 운전 방향에 적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간선도로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도로 사정도 좋고 평소대로 운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중 어떤 구간은 특정 시간대는 몇 명 이상 승차하지 않으면 운행이 불가한 곳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 딱 걸려서 산길을 빙빙 돌아갔습니다.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좋습니다. 교외의 지선도로는 길이 좁습니다. 꼭 큰 차량이 필요하지 않다면 작은 차량을 빌리는 게 편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산길이 많습니다. 산길이 많으니 커브길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현지의 차량들은 빠른 속도로 쌩쌩 달립니다. 좁고 굽은 길에 익숙하지 않다면 신경이 쓰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시내 도로는 조금 주의를 요합니다. 첫째도 오토바이, 둘째도 오토바이, 셋째도 오토바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운전 환경이 가장 다른 게 바로 이 오토바이입니다. 그냥 오토바이가 많기만 한 게 아니라 운전 문화가 아주 다릅니다. 오토바이는 차선, 순서의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선을 가로질러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깜빡이 켜는 거 큰 기대 안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장 신경 쓰이는 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는 오토바이였습니다. 차량 같으면 제 뒷차가 저를 추월하려면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데 오토바이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바로 뒤에 오토바이가 안 보인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뒷차에 가려 숨겨져 있던 오토바이가 어느새 제 옆을 지납니다.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적응하기 전까지는 혼이 빠져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특히 차선 변경하실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호등에 정차했을 때 정지선 말고 네모 박스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전용 정차구역이니 침범하시면 안 됩니다. 5. 운전 TMI. 저는 내비는 구글 지도를 이용했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되고 공짜고 한국어로 길 안내해주고 길 찾는데도 큰 문제가 없는데 가끔 너무 좁은 길을 알려줘서 난처했습니다. 문제는 카메라 단속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속, 안전운전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최고 속도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정속 운전을 할 텐데 최고 속도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곳들도 많아 신경이 쓰였습니다. 현지의 내비는 이런 정보까지 다 알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대만에서 렌트를 한다면 추가 비용 내서라도 현지 내비 빌릴 것 같습니다.
주차는 교외 관광지는 매우 편했습니다. 곳곳에 주차장이 있고 비용도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현금 결제 안 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모바일 결제나 교통카드로만 결제되는 곳도 있었는데 마침 교통카드에 충전된 금액도 딱 떨어져서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내에서 주차장 찾기가 어려웠고 숙소도 주차장 딸린 곳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만이 대중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 주차장을 구비한 숙소가 많지 않습니다. 숙소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주유는 방법이야 우리나라랑 같으니 크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재미있는 건 대만은 전국 모든 주유소의 기름값이 똑같다는 점입니다. 저렴한 주유소 찾아다니실 필요 없이 필요하실 때 가까이에 있는 주유소에서 그냥 주유하시면 됩니다. 6. 대만 렌터카 여행의 단점. 대만 렌터카 여행의 장단점 중에서는 단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 피로도가 높습니다. 해외에서 운전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인데 대만은 운전 문화도 다른 점이 많아 다른 해외보다 운전이 빡빡하긴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운전 험한 도시로 알려진 부산 출신인데 부산보다 훨씬 피로합니다. 물론 시내 기준입니다. 도시간 이동은 딱히 우리나라랑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던 이유들로 시내 관광을 할 때는 렌터카가 메리트가 없습니다. 운전도 힘들고 주차할 곳도 잘 없고 대중교통에 비해 빠르지도 않습니다. 걷기 힘드신 분과 함께 여행하거나 차량이 꼭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시내 여행하실 때 렌트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스펀, 지우펀 같은 유명 여행지 역시 굳이 라는 느낌입니다.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어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고 택시 투어 같은 대안을 선택하시는 게 짧은 시간에 밀도 있게 보기엔 더 낫습니다. 7. 대만 렌터카 여행의 장점. 그럼 대만 렌터카 여행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유로운 일정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동 시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짧고 동선도 자유롭습니다. 택시 투어보다는 여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한 곳이 마음에 들면 더 시간을 들여 천천히 둘러보고 내 스타일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리면 되니까요. 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단순 계산했을 때 제가 빌린 차량 기준으로 렌트비만 따지면 택시 투어의 절반, 기타 무대 비용을 합친다고 해도 3분의 2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렌터카 여행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렌터카로밖에 갈 수 없는 아름다운 여행지를 갈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부 해안의 아름다운 해안선, 대만섬 동쪽 끝의 등대, 신선한 해산물이 넘쳐나는 수산시장을 렌터카 없이 어떻게 여행할 수 있었을까요? 굳이 방법을 찾자면 없지는 않았겠지만 렌터카로 드라이브를 하면서밖에 볼 수 없는 풍경들이 있었고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렌터카로 떠난 대만 여행 총정리편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대만 렌터카 여행이 조심할 것도 많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못할 정도도 아니었고 오히려 좋았던 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계절에 이번엔 타이베이 교외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또 렌터카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렌터카로 대만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도 준비 잘 하셔서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조심조심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